자, 31번 문제 한번 보시면요. 요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31번 문제는 암기 쪽에서 옥내소화전에서 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여기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한 5가지 정도만 숙지를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옥내소화전 설비 최근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뒤에 문구를 스프링클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근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나왔을 때는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로 답을 하시고, 옥내소화전 설비가 나왔을 때는 옥내소화전 설비로 답을 하시는데, 여기서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방수구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스프링클러 설비의 경우에는 헤드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헤드. 그러니까 문제에서 스프링클러가 나오면 방수구로 적지 마시고요, 헤드라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 자체가 소방을 좀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뭐 우리가 물이 나오는 구멍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수구라는 게 물이 나오는 구멍을 말하는데,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이런 놈들은 방수구라 이야기하죠. 연결성숙한 설비. 근데 스프링클러는 물 나오는 구멍이 헤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어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에서 옥내소화전인지 스프링클러 설비인지를 구분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페일세이프 개념이다. 페일세이프 개념이다.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저수조에 물이 떨어지면 옥상수조 수원 3분의 1 가지고 이제 써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는 뭡니까? 옥상수원을 아예 설치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하층만 있다거나, 그리고 고가수조, 그죠? 가압성수장치를 고가수조로 썼을 때는 뭡니까? 위에 본수조가 있으니까 옥상수원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가압수조는 제가 기본 강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적어요. 실패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동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질소가스를 이용해서 물을 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우려가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수원이 건축물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뒤에 산이 있을 때, 어떤 대학교입니다. 이게 저 해양대학교인데 부산에 보면 막 건물이 많아요. 수원이 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이 높이가 낮죠. 그 산에 수원이 있으니까 높죠. 방수구보다 높이 설치되어 있다. 뭐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건축물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다. 이거는 이제 실패할 확률이 적다. 피난도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일세이프 개념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본래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할 때 좀 제법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근데 기본 강의에 다 있기 때문에 기본 강의를 숙지하고 오셔야지 문제풀이가 빨리 진행이 되지. 이 뭐 몇백 문제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까지 해버리면요, 동영상 보다가 예. 자, 가압송수장치 이건 앞에서 했죠. 펌프,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 그죠? 요거는 참고로 한번 봐두세요. 뭐냐면 이번에 이제 법이 수계소화설비 쪽에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실무적으로 가압송수장치는 우리가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은 점검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펌프가 오래되면요, 이놈이 녹이 쓸어가지고 막 실이나 이런 데서 셉니다. 패킹 같은 데서. 그래서 물이 줄줄줄 떨어지고 녹이 부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 법이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는데 펌프는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이 강한 재질, 그러니까 스테인 재질을 쓰라 이 말입니다. 부식 안 되는, 녹 안 쓰는 재질을 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펌프 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펌프가 만들어질 때는 이렇게 스테인 재질로 해가지고 나올 겁니다. 이게 올해부터는 소방 펌프는 다 이렇게 스테인 재질로, 청동 또는 스테인 재질 이런 걸로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예요. 녹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도 이제 오래되면은 이놈이 축이나 이런 데서 패킹해서 굉장히 많이 셉니다, 이게. 예. 자, 중화펌프는 뭡니까? 소화펌프가 아니다. 그죠?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뭡니까? 평상시에 물 배관에 뭡니까?
예, 압을 보충해 주는 거죠. 그죠? 자. 뭐 요런 거는 한 번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기술사 문제인데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충압펌프가 자주 이제 배관에서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조금씩 새면 계속 충압펌프가 기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배관의 피로, 그죠? 부속품 등의 피로가 발생하고, 이거는 뭐 이렇게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주면 돼요. 뭐 배관이 피로해진다, 부속품이 피로해진다, 그리고 우리 계속 돌면은 거기에 부설된 기동용 수압계 배장치 압력 스위치가 자꾸 충격이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피로가 가해진다. 그리고 계전기 등, 그러니까 펌프가 계속 돌면은 수신기에서 있죠. 예? 자꾸 어떻게 됩니까? 제어반이 이제 수신기니까 수신반 안에 있는 뭡니까? 릴레이라든지 이런 그 부속품들이 자꾸 작동을 하니까, 딱딱딱 작동을 하니까 소선 우려가 있고, 그리고 모터, 펌프 자체에 이제 소선 우려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만약에 답을 쓰면 이렇게 쓸 거예요. 배관이 뭡니까? 배관 및 부속품이 피로해진다. 그죠? 소선 우려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동용 소압계 배장치, 압력 스위치 등의 피로가 가해져서 소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잦은 기동으로 수신기 내부에 계전기 등에 뭡니까? 소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충압펌프에 뭡니까? 모터 등이 소선 우려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개통도를 딱 그릴 줄 알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개통도를 어떻게 이제 저는 무조건 그림으로 풀려고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충압펌프예요, 만약에. 그럼 여기서 물이 자꾸 새가지고 펌프가 자꾸 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정기적으로 수신기로 연결돼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돌면 모터 자체에 소선 우려가 있다. 잦은 기동을 하니까. 1번, 첫 번째. 그 다음에 배관이나 배관 부속품 등에 소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수신반 내에, 뭐 제어반 해도 되고, 수신반 내에 계전기 등에 뭡니까? 소선 우려가 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뭐가 달려 있어요? 기동용 소압계 배장치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기동용 소압계 배장치에 뭡니까? 충격으로 인해 피로가 가해짐으로 소선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시스템 이해를 못하면 못 적습니다.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해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도 개통도가 중요한 개통도를 직접 그리라고는 안 나오겠지만 그 시스템을 이해해가지고 풀 수 있는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이 가끔씩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전량장 구하는 겁니다. 전량장. 딴 게 아니고 고가수조니까 우리가 고가수조 방식일 때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17m 아닙니까? 그죠? H 전량장이.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고가수조의 최소 설치를 높이를 구하란 말은 전량정을 구하란 말이다. 그래서 마찰 손실압력 요거 아닙니까? 매달로 환산해 주시고, 그죠? 그리고 요거는 고가수조니까 실량정이 필요가 없죠. 요게 다 우리 편이 돼버리니까. 펌프 방식일 때는 요 높이가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이 높이를 계산해 줘야 되지만 고가수조 방식일 때는 자연 낙차에 의해서 이거는 또 우리 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실량정은 계산하지 않는다. 17을 더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것도 뭐 호수하고 배관 생략을 했으니까 피터게이지로 방수압력 측정하니까 0.25잖아, 그죠? 그럼 0.25에다가 전체 마찰 손실 5고, 그죠? 고가수조니까 실량정 빼고 호수 빼고, 그죠? 이래버리면 뭐 5를 더해주면 되겠죠. 요거하고 요 값이 5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17을 더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0.25, 요 17이 뭡니까? 요거 유체할 때도 했죠. 요 17이라는 게 규정 방사 압력 있죠. 0.17 메가파스칼에 메다로 환산한 값이다 이 말이에요. 17m. 그럼 문제에서 요 방수구에서 지금 법적으로는 0.17 이상 나오면 되지만 여기서 25가 나왔으면 25m잖아요. 그죠? 0.25메가파스칼 나왔으니까 그냥 25를 규정 방사압력 없으면은 17이고 조건에 주어지면 그 값을 우리가 더해 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 한번 봐봅시다. 요거는 조금 이제 생소한데 압력
수조 방식이에요. 요게 압력 수조거든요. 그러니까 압력 수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래는 요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에 이제 소화전이 이렇게 설치되는 거예요. 물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압력 수조가. 즉 뭐냐면 공기가 들어가서 압이 들어가서 뭡니까? 3분의 2 물, 3분의 1 압축 공기 들어가 가지고 이놈이 공기가 밀어내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실제 1이 돼야 되겠네. 이게 위가 아니고 이렇게 돼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돼요. 압축 공기가 물을 밀어내면서 뭡니까? 가압 송수장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닥 부분의 압력, 이 부분의 압력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이겁니다. 여기서 공기압이 들어가겠죠. 물을 이제 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 높이만큼을 더해주면 되죠. 그죠? 0.5에서 0.0035 환산한 값을 더해주면은 요 지점에 압력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서 요렇게 밀어줄 때 2번 규정 방수 압력,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나야 됩니까? 17m가 나오면 되죠. 요만큼 나오면 되니까 설계가 가능하게 건축물 높이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높이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닥 여기에서 지금 54m의 압력이 걸렸잖아요. 그죠? 여기서 올라갈 때 요 마찰 손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를 빼주면 되죠. 그죠? 더해주는 게 아니죠. 이건 빼줘야 되죠. 그죠? 6.5m. 그리고 17m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30.5m 해가지고, 요게 건축물 높이 30.5m로 하면은 규정 방수 압력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거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다 빼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 중 압력 챔버의 기능을 쓰시오. 이것도 자주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혹 가다가 한 번씩 나옵니다, 이게. 네. 자, 이것도 이제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기본 강의에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배관 내에 압력이 떨어지면 뭡니까?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가 수압을 이용해서 펌프를 기동시켜 주는데 지금은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면 안 됩니다. 주펌프는 법적으로 자동으로 정지되면 안 돼요. 정지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생겨버렸어. 그러면 주펌프는 이놈이 하는 역할이 자동으로 뭡니까? 기동을 시켜주는 거죠. 정지는 안 시켜주고, 정지는 사람이 수동으로 꺼야 돼요. 그런데 충압펌프의 경우에는 자동 기동, 자동 정지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배관 내 압력이 떨어지면 주펌프의 자동 기동, 자동 정지가 없죠. 충압펌프의 자동 기동 및 자동 정지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된다. 그리고 수격 작용은 챔버니까, 그죠? 공기가 있다면, 여기에 공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격 작용을 방지해 주고, 그리고 순간적인 압력 변동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압력을 감지한다.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다, 이거는. 자, 작동법,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압력 챔버에 보면 여기 안전밸브가 달려있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요 안전밸브가 언제 작동을 하는지 이게 이제 형식승인 기준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 법에는 없고. 그러니까 화재안전 기준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형식승인 기준에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칭 압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호칭. 자, 우리가 배관에서 호칭 구경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즉, 호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산되는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압력 챔버 자체에 사용할 수 있는 호칭 압력이 1하고 2입니다. 1하고 2. 1메가파스칼짜리 생산되고 2짜리가 생산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호칭 압력, 그러니까 만약에 호칭 압력이 1이면 2에서 1.3배, 그러니까 1메가파스칼에서 1.3메가파스칼 요 안에서 이놈이 작동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호칭이란 말은 우리가 칭하는 생산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경이 만약에 45mm가 나왔다 하더라도 생산되는 게 50mm니까 그 호칭 구경인 50mm를 사용하듯이 이놈도 뭐 1메가파스칼짜리 1.1메가파스칼짜리 이렇게 호칭이 생산이 안 되고 단지 1하고 2짜리가 생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나왔잖아. 요거 1하고 2짜리가 생산돼요. 이렇게 1하고 2짜리가 생산되고 사용 압력은 1 미만일 때
일자리 쓰고 생산되는 거, 그러니까 일자리를 사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공사를 할 때, 설계를 할 때 사용 압력이 0.5면 일자리 쓰면 되고 생산되는 거 일자리 쓰고 그 다음에 사용 압력이 1.5면 2짜리 쓰라 이 말이에요. 생산되는 거 2짜리 쓰라 이 말이에요. 3짜리 이런 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가끔씩 나옵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전밸브, 요 안전밸브는 호칭이 1짜리면 1에서 1.3 그리고 호칭이 2짜리면 뭡니까? 1 이상 2 미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이거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에서 2 미만이고 그러면 우리가 2짜리면은 2 곱하기 2에서 1.3이니까 요렇게 나오겠네. 요런 형태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거는 요즘에 지금 좀 문제가 오류가 있습니다. 왜 오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는 이게 요렇게 시공이 안 되죠. 이게 없고요. 이게 없고 요렇게 가죠. 요게 이제 배수 밸브가 됩니다. 그리고 본래는 여기서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요게 급수 밸브가 이게 급수예요. 근데 요 그림에서 이상하게 돼버렸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실제 이건 오류입니다. 이거는 이게 이제 급수예요. 출제자가 어떻게 왜 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웃기죠. 여기서 요렇게 급수를 시키고 나중에 본래는 요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딱 별도로 이렇게 배수 밸브를 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기라 이거는 나오면은 민원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이거는 일단 공기 교체하는 방법 쓰라. 이거는 관리사 시험에 나왔던 건데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밸브예요. 이거는. 그러면 봐보세요. 요거를 교체할 때 일단 요 안에 있는 공기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놈 배수 밸브 열고 이놈을 열어라 이 말이에요. 즉 뭐냐면 우리가 그 앞뒤로 뭐가 있을 때 밑에서 배수시킬 때 요거 열면은 쭉 잘 빠진다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요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고 빼고 나면은 이제 요거로 급수에 이거 잠가 놓고 그죠? 요거 주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답 보시면은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세요. 이렇게는 시공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오면은 민원 제기용입니다. 이거. 예, 이렇게 돼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자, 디프와 렌즈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프와 렌즈. 자, 압력 스위치. 이것도 기본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쉽게 하실 거고 요거 그냥 한번 이해만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압력 스위치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놈은 요놈 조절하는 나사고 요렇게 요놈은 요놈을 조절하는 나사예요.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걸 조절하면 이게 왔다 갔다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쭉쭉쭉 해가지고 10까지 돼 있다. 요렇게. 지금 여기는 킬로그램, 뒤에 보면 킬로그램 단위로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의 제곱이다. 그럼 이때 하고 메가파스칼이면 그냥 10배를 낮춰주면 돼요. 소수점 하나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게 디프, 요거를 렌즈라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렌즈가 뭐냐면 정지점이에요. 펌프 정지점. 그러니까 여기에 구해놓으면은 여기에 구해놓게 되면은 구에서 정지를 한단 말입니다. 렌즈가. 그럼 디프는 뭐냐면은 압력 차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0부터 보통 이제 5까지가 있다고 보면 1이 되는 거예요. 정지를 9에 맞춰놓고 디프를 1에다 맞춰놓으면은 8에서 기동을 하는 겁니다. 8에서. 그러니까 요 정지점에서 요 놈 숫자를 뺀 값에서 기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디프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이고, 예.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은 요 내용이 있는데 요것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펌프를 우리가 이제 압력 스위치 세팅을 할 때, 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요렇게 할게요. 이것도 기본 강의 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뭐냐면 주펌프 기동점, 충압펌프 기동점, 충압펌프 정지점, 주펌프 정지점. 이거 두 개는 같이 가도 상관없습니다. 요거 두 개는. 근데 제가 개념 설명드리기 위해서 열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충압펌프는 평상시에만 돌면 되고 평상시에는 뭡니까? 주펌프가 돌면 안 되죠.
그래서 뭐냐면, 자, 세팅이 이거 뭐 두 개 똑같은 재료로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뭐, 이거는 미국 기준인데, 자, 보세요. 자, 압이 쭉쭉쭉 떨어집니다. 조금씩 이제 배관에서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충압펌프 돌죠. 서죠. 평상시에는 이놈만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놈이 안 돌아요. 근데 화재가 났을 때는 방수구에서 물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압이 팍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놈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충압펌프 돌고 이놈이 압이 갑자기 팍 떨어지니까 이게 이놈을 치는 거예요. 그럼 주펌프와 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 되는 거죠. 평상시에는 요거만 반복하고 평상시에는 그 다음에 화재가 났을 때는 쑥 떨어지니까 충압펌프 돌고 주펌프 돌고 같이 돌고 충압펌프 서고 주펌프 서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걸 서면 안 되니까 지금 기준하고는 좀 안 맞죠 이게. 근데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세팅할 때 또 어떻게 하냐면 주펌프가 정지할 때 옛날 기준입니다. 자, 그 본래 이것도 내면 안 되는데 자 거의 뭐 보니까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나오고 안 나왔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면 안 됩니다 본래는. 그러면 우리가 10에서 정지하고 우리가 보통 0.5씩 차이를 두거든요. 그러면 9.5. 그럼 요놈은 9에 돌고 요거는 8.5에 돌아요. 이게. 그럼 우리가 압력계상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압력계상으로 보면 요게 0이고 자 여기가 10이에요. 여기가 9.5. 여기가 9. 여기가 8.5예요. 0.5씩 차이를 두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 평상시에 압이 걸려져 있다가 평상시에는 쭉쭉쭉쭉 만약에 누수가 되면은 9에서 돌겠죠. 그러니까 9에서 돌고 9.5에서 서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주펌프가 안 도는 거예요. 근데 자 갑자기 물을 팍 빼버려. 그러면 압이 쑥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놈 치고 뭡니까? 주펌프까지 같이 도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주펌프가 정지가 안 되지만 이거는 이제 옛날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걸 답을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보면은 자연 낙차 압력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자연 낙차 압력이 요거거든요. 자, 요렇게 펌프가 있으면 자, 여기에서 요렇게 갈 때 요 부분은 제로겠죠. 요 부분은. 압력이 제로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서 압이 여기서 펌프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압이 가장 많이 걸리고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때 여기서 자연 낙차 압력이 요 높이가 그러니까 자연 낙차 압력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손실 빼고에 여기서 물을 부었을 때 100m다. 요 지점이 100m다. 높이가 100m면은 여기는 100m의 압력이 걸리는 거예요. 손실 빼고. 그죠? 여기서는 0이 걸리고. 그죠? 그럼 우리가 100m의 압력을 환산하면 뭐 1메가파스칼 정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1메가파스칼의 압력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요게 자연 낙차 압력이에요. 근데 자연 낙차 압력 밑으로 세팅을 해 놓으면 그러니까 자연 낙차 압력이 5인데 4.5에 기동 세팅을 해 놓으면 펌프가 안 돌겠죠. 왜 평상시에 5가 걸려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펌프를 세팅할 때는 여기 나와 있죠. 옥내 소화전은 2kg, 즉 0.2 메가파스칼 이상, 그리고 스프링클러는 1.5 이상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올려줘요. 압을 플러스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뒤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봐보세요. 요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문제 봐보세요. 여기 이 압력 스위치 세팅 관련된 문제는 유량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량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양정이 10이라고 둘 다 돼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는 충압이나 주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10이다 이 말이에요. 양정이 10이란 말은 정지점이 충압펌프 정지점도 10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 조건에. 그러니까 요거는 양정이 10kg/cm 제곱이란 말은 전격 토출 압력이 10이다. 그럼 정지점이 10이다 이 말이에요. 요게 정지점이 10이다. 그리고 각 압력 스위치의 설정 압력 차는 0.5씩 두라고 돼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주가 10이니까 충압 펌프는 뭡니까? 9.5. 9.5에 서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충압펌프 기동은 0.5씩 차이를 두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중펌프 정지압력이 10.5라고 돼 있네. 그죠? 10.5라고 돼 있으니까 충압펌프는 0.5 차이를 두면, 그죠? 요 그래프상으로 보면 주 정지, 충압 정지, 충압 기동, 주기동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0.5씩 차이를 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펌프 정지압력이 10.5, 제일 높은 위치가 10.5니까 그 아래쪽이 충압펌프 정지는 10이 되고 그 밑에 충압펌프의 기동은 또 0.5를 빼주고 그리고 주펌프 기동점을 0.5를 빼주면은 이제 요걸 풀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메가파스칼로 나오면 9.5가 아니고 0.95가 될 끼고 요것도 1.05로 나오겠죠. 그리고 10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1. 요거는 0.9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가파스칼로 하면 풀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좀 응용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 문제 나왔을 때는 거의 못 풀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처음 나왔을 때. 자, 최상층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 수직 높이가 85m다. 자, 최상층의 옥내 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직 높이가 85m다. 자, 그럼 요게 뭐가 됩니까? H1 실량정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정적 토출 압력이 1.2MPa이란 말은 정격 토출 압력 요거는 전량정이다. 그죠? 120m가 됐다. 그죠? 그리고 말단 방수구 요구 압력이 0.27이다. 그럼 27m지. 요게 뭡니까? 규정 방수 압력의 환산수도인 17m를 조건에는 27m라고 줬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그죠? 요게 이제 17m를 대신한 값이다. 요게. 그리고 펌프 기동의 설정 압력은 0.8이고 마찰 손실을 무시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H1 그죠? 85m. 그죠? 그 다음에 27을 더하면은 이 건물에 만족이 되죠.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플러스 17에서 그죠? 요 놈이 85m니까 그죠? 문제에서 마찰 손실을 무시하라고 해놨잖아요. 이 두 개 마찰 손실을 무시해란 말이에요. 그럼 17 대신에 요구 압력이 0.27이니까 27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112m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전량정이 지금 120m니까 충분하다. 적합하다 이 말이에요. 이 건물에서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자연 낙차 압력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된다. 무조건 기동할 때는. 그래서 설정 압력이 0.8이고 자연 낙차 압력이 지금 이거죠. 자 최상층의 방수구가 이렇게 있어요. 요렇게 펌프가 있으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85m란 말이거든. 그죠? 그럼 이 말은 요게 자연 낙차예요. 그죠? 여기서 자연 낙차가 85m가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85m가 자연 낙차 압력이고 환산하면 0.85가 되고 아까 펌프를 기동할 때 옥내 소화전은 2kg 즉 0.2를 더해줘야 된다 했지. 자연 낙차 압력에다가 0.2를 더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즉 20m를 더해줘야 된다. 이거를 더하면은 105m가 나오죠. 그럼 1.05MPa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 근데 설정 압력이 더 낮잖아요, 지금. 기동점. 그죠? 자연 낙차 압력보다 낮잖아요, 그죠, 지금. 5m가 낮다 아닙니까, 지금. 그죠? 85m고 이거는 80m니까 낮으니까 이거는 기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동 기동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연 낙차 압력 아래쪽으로 가면 안 된다. 자연 낙차 압력 아래쪽으로 가면 펌프 기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현장 같은 데 가보시면요.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데가 없겠죠. 예전에는 자꾸 펌프가 도니까 그 기동점을 갖다가 자연 낙차 압력을 밑으로 이제 맞춰놓은 데가 많았었어요. 펌프가 자꾸 도니까네. 물이 새는데 뭐 좀 고치면 되는데 뭐 이걸 뭐 안 고치고 그냥 냅두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시험이 잘 나옵니다. 48번. 자, 방수압력 측정 기구가 이제 피토 게이지입니다. 이거 한글로는 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피토 게이지만 쓰시면 돼요. 피토 게이지만. 피토 게이지만 쓰시고. 그리고 노즐 선단.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구경. 피토 게이지를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여기에서
노즐 구경 있죠. 옥내 소화전 13mm, 옥외 소화전 19mm. 그죠? 여기서 2분의 1을 띄우는 거죠. 2분의 1을 띄워가지고, 그죠? 개 이상 눈금을 읽고, 그리고 방수량은 뭡니까? 2.086 D제곱 루트 P 공식을 대입해서 방수량을 구한다. 자,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